골디락스예요. 반가워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강의도 하게 되고 또 브런치 작가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프리미엄 컨텐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글을 유료로 연재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글쓰기에 관한 영상까지 찍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영상을 본다고 해서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그런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문장을 쓰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리즈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골디락스의 비밀과외 같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골디락스의 글쓰기 비밀과외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 보고 오셨나요? 오늘 역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글쓰기 관해서요.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Tools of Titans라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의 명확성이 곧 사고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굳게 믿는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모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이 구절 공감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뛰어난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만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으신 분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분들, 회사에서 일을 조금 잘하고 싶으신 분들도 글쓰기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 중 한 분이 이분이에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쓰신 김승호 회장님. 이 책 말고도 책 많이 내셨죠. 스노우폭스 회장님인데 이 책을 봐도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인지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글을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저의 영상을 봐주고 계신가요? 골디락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글을 아주 뛰어나게 잘 쓰는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책을 출판한 작가인가요? 그것도 아직은 아니죠. 저는요, 스스로한테 작가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작가일까? 진짜 작가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책을 내려고 했어요. 책을 내려고 이제 출판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출판사에서 돈 500만 원을 내면은 당장 몇 달 만에 책을 출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100만 원만 주면은 작가를 시켜준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내가 돈을 내서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가지고 나 스스로가 무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미 제가 석사학위를 딸 때 알게 됐어요. 긴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나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기획 출판을 해서 출판사에서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운이 좋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를 작가라고 인정해줄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또 시기와 운이 맞아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은 좋은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서 고개를 좀 젓게 되는 경우도 있죠. 좀 의아한 경우도 있어요. 딱 봤을 때 뭔가 이거 대필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작가라고 인정해주는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작가냐? 제가 내린 결론은요. 매일 글을 쓰면 작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매일 글을 쓰면 당신도 작가예요. 네, 매일 글을 쓰는데요. 이 글이 길든지 짧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길든 짧든 남에게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든 어떤 글이든 그냥 매일 쓰면은 매일 글을 쓰면 그 사람은 작가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글을 쓰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작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는요, 제가 혼자만 글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블로그도 시작하고 또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독자들을 모으고 구독자를 모으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쓰는 글이 아니고 구독자와 함께, 독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아 숨쉬는 글을 쓸 수 있구나. 글이라는 거는 공개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우고 있는 요즘이에요. 네, 모든 사람에게는요, 각자 하루 동안에 할당된 말의 개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잠자고 일어나면은 이만큼 말이 채워져서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고도 지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당된 말의 개수가 적어서 이 말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저녁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써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글을 한 편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 속에 나의 할당된 말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쏟아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말의 개수들을 요리조리 잘 배분해서 쓰면서 살아가요. 글쓰기가 제 삶에 있어서 하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무언가를 하는데 실력이라는 게 처음에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력을 한 만큼 나의 실력이 쭉쭉쭉쭉 오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외국어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실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대로인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쑥 하고 실력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대로인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내 실력이 쑥 올라 있더라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멋진 글을 쓰는데 나는 조금 형편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타고난 것 같고 그래도 그냥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긴 글을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매일매일 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수첩을 갖고 다녀요. 다이소에서 1,000원에 2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작기도 하고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항상 이걸 사요.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그냥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 적어놔요. 그래서 꽤 괜찮은 짧은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 써놨던 아이디어가 한 편의 글로 멋지게 탄생하기도 해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매일매일 글을 쓰는 거. 짧아도 괜찮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뛰어난 작가가 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글을 쓰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쓰면은 당신도 작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글쓰기 비밀과의 4번째 시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